오늘 얘기는 우리 채훈이가 한 15살 넘어서 봤으면 싶은 영상인데, 좀 뭐랄까 현실론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정말 0.1% 천재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가능성을 꺾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좀 늦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지만 또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 사실 아빠 된 입장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1%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 현실적으로 어떤 타협안이랄까, 절충안을 또 차선책을 생각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시각도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고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바로 얘기하자면, 오늘 얘기는 나는 커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봤으면 싶은 영상이야. 나는 커서 뭐 할까. 아빠도 어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 처음부터 뭐 의사를 꿈꾸진 않았지. 사실 의사 된 사람 중에서 뭐 의사를 꿈꾸고 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는 해. 점수 되니까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고, 우연찮게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데 손해보기 싫은 마음 같은 거랄까. 예를 들면 내가 수능 만점 맞았는데 굳이 서울대를 안 가고 뭐 연고대를 갈 이유는 없잖아. 다들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서열화되어 있을 때 문제가 이제 그런 거기도 한데, 아빠도 이제 점수가 되니까 굳이 공대를 안 가고 의대를 간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의사에 막 엄청난 목적의식이 있다거나 막 의사가 나는 꼭 돼야 되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 뭐 아빠도 뭐 과학자를 꿈꿨던 적도 있고 천문학자를 꿈꿨던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지나고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아빠는 의사를 해가지고 한 40살까지 살고 있고, 40년 넘게 살면서 이제 장래 희망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좋겠더라, 이런 거지. 1번은 첫째로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사는지 생각해라, 이런 거야. 실상은 좀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빠가 옛날에 이제 과학자를 꿈꿨을 때, 그때는 이제 뭐 과학 만화 같은 게 막 유행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뭐 과학자들 뭐 전기라던가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에디슨 같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위인전 이런 걸 이제 많이 책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상상을 해보기로 뭐 좀 고고한 느낌으로 막 새로운 기계를 막 뚝딱뚝딱 발명한다거나, 뭐 화학약품을 이렇게 합성하는 뭐 화학자 같은 이런 모습들, 이런 걸 좀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 과학자가 되면 뭘 하느냐, 주로 이제 컴퓨터 보면서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쓰는 게 대부분이고, 이게 실제로 약간 문과적인 영역이 되게 크지. 그리고 언제 성과가 날지 모르는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돈이 없으면 연구를 못해. 근데 세상은 또 돈이 되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되는 분야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직업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또 결국 돈이 되는 걸 쫓다 보면 결국 돈 버는,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어떤 꿈꾸는 너의 모습이랑 실제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뭘 하고 사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뭐 하나 예를 좀 더 들어보자면, 뭐 생각하는 거 공짜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뭐 AI로 검색하는 것도 쉽고 브이로그 같은 게 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과학자의 브이로그를 찾아봐도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 누군가 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뭐 카이스트 연구원의 하루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아빠가 예를 하나 더 들어주자면,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추천한 직업 중에서 외교관이 있었어. 할아버지도 이제 젊은 시절에는 공무원이셨고 하니까 뭐 5급 외무고시 봐서 뭐 세계를 모델로, 또 그때 뭐 90년대 후반에는 세계화가 트렌드였으니까 좀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겠지. 이 아빠가 이제 채훈이한테 말하는 영상 시리즈를 쓰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뭔가 할아버지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그 시절에는 최선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겠지.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시대에 좀 뒤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빠가 한 40살쯤 되어서 봤을 때, 이제 할아버지 그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외교관은 아빠 기준에서는 최악의 직업 중에 하나야. 외교관분들 죄송합니다, 디스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이사 엄청 다녀야 되고 이게 이사를 국내 이사만 다녀봐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해외로 이사를 다닌다, 보통 일 아니야. 뭐 세계 여행을, 그리고 아빠가 좀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어.
뭐 어릴 때야 뭐 유럽, 미국 동경하면서 뭐 이제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더 못 살기도 했지만 멋있는 나라들 뭐 선진국들 뭐 이러는데 실상 가보면 쓰레기장 나라들 대부분이야. 응? 선진국으로 뭐 대표적인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뭐 옛날 조상들이 약탈해온 유물들 갖다가 관광객 장사하고 뭐 정작 내국인들 치안도 개판이고 뭐 지하철 한번 타보면 이게 뭐 쓰레기장인지 뭔지 뭐 신논현역 지하철역 생각하면 아 이건 진짜 인종차별이니 뭐 시민의식이니 뭐 이런 것도 엉망이고 뭐 이딴 게 선진국 이런 소리 그냥 나와. 뭔 갑자기 외국 비하냐 싶을 텐데 외교관 하면 뭐 유엔 가서 멋있는 뭐 연설하고 뭐 BTS처럼 뭐 이런 거 우리나라를 뭐 국위 선양하면서 뭐 유엔 대사라든지 뭐 미국 대사, 뭐 주한 일본 대사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 근데 그런 자리 몇 개나 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99% 이상이라니까? 국내 외교부 본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해외 출장 내지는 뭐 해외 순환식 근무라든지 뭐 무조건 해외 발령 몇 년씩 가는 게 기본일 텐데 뭐 캄보디아 대사관 뭐 감비아 대사관 이런 데가 태반일 거라고. 그나마 뭐 영국, 프랑스 대사관 같은 데가 굉장히 좋은 보직일 텐데 실상이 저렇다니까. 이게 너 홀몸이어도 지금 저럴 텐데 만약에 네가 결혼해서 아이라도 있다고 상상을 해봐봐. 뭐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애들이 뭐 2년마다 이사 다니고 이러면서 뭐 그 나라에서 적응 못하고 이런다면 또 어떻게 할 텐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적응해서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빠는 솔직히 좋은 직업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뭐 공무원 월급도 뻔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외교관 오래 한 사람들도 다 서울에 집 사놓고 나중에 이제 들어와 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이번에 뭐 외교장관 됐다는 조현이라는 아저씨 봐봐. 그런 아저씨들도 뭐 서울에 뭐 강남에 뭐 갭으로 집 사놓고 뭐 그랬대잖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뭘 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30, 40대 된 아저씨들이 실제 사는 모습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이로그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AI 검색도 잘 알려줄 거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장래희망 생각할 때, 뭐 정할 때 이건 절대 안 바뀐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 이게 사람도 변하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의사 되려고 된 게 아니라고. 장래희망을 그리고 바꾼다고 해서 네가 뭐 나약한 사람이거나 뭐 잘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고 원래 그래. 모두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장래희망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걸 네가 해야 된다 어떤 강박관념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유연하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은퇴하고 나서 뭘 할지도 생각해봐. 인생이 길어.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 연예인이나 뭐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이런 어떤 예체능 계열들 뭐 화려한 면모를 꿈꾸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멋있는 모습들 막 꽃피는 이런 그 순간들만 보니까 멋있다 뭐 그 모습만 생각하고 막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생이 길단 말이야. 100살이야. 앞으로는 더 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직업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 직업들이고 40살 먹고 예를 들어서 은퇴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후에 뭘 할지도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됐다. 프로게이머가 되기도 어렵지만 어설픈 재능을 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됐을 때 나중에 그거를 안 했을 때 뭘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에 프로포커 게이머 같은 거 전향하기도 하고 뭐 예능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 뭘 할지는 너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게 피겨 전공을 했을 때 이걸 다른 데 써먹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도의 보상을 꾸준히 한 우물을 파서 얻어낸 거잖아. 대단한 거야. 뭐, 막 예를 들어서 또 뭐 다른 뭐 지금 뭐 파일럿 같은 걸 꿈꾼다면 은퇴 후에 뭐 민항기 조종사 같은 걸 할 수도 있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데도 있고 뭐 TOA라든지 민항기들 많잖아. 근데 그렇지만 뭐 이제 나중에는 AI와 경쟁을 해야 되겠지. 사실 뭐 AI랑 경쟁하는 거는 의사도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채원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정말 대격변이 일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나중에 내 은퇴 후에 뭘 할 수 있는지, 은퇴 후에 플랜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면 내가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수가 돼야겠다.
운동선수가 돼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노래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프로게이머가 돼야겠다 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잘 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뭐 미스코리아 나온 사람들, 미스코리아라는 게 있어. 지금도 있겠지? 재훈이가 볼 때쯤에도. 내가 어떻게 미스코리아 됐냐 이런 얘기를 하면 1번으로 하는 얘기가 미용실 원장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연예인들 대부분들이 뭐 길바닥 캐스팅으로 뭐 캐스팅 됐다. 뭐 그냥 길바닥에서 뭐 길 걸어가는데 뭐 SM 디렉터가 뭐 명함 줘가지고 뭐 됐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재능이 빛이 날 정도,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너를 찾아올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해도 탑 찍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바닥이야. 네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유행하는 롤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네가 뭐 랭킹 1등을 찍겠다고 날마다 랭크 게임을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커처럼 네가 하다 보니 랭크 1등이 돼가지고 알아서 T1 유스팀 코치가 뭐 젠지 아카데미 코치가 너한테 쪽지가 올 정도가 돼야 프로게이머 할 수 있는 어떤 떡잎, 너한테 재능이 있다는 뜻인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닌데 네가 애초부터 랭크를 돌려가지고 뭐 1등을 찍어서 난 프로게이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거지. 네가 만약에 먼저 그쪽에 스카웃이 와가지고 그렇게 픽업이 돼서 뭐 유스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을 하더라도 뭐 페이커나 초비 만나면 라인전부터 숨도 못 쉬거든. 그런 정도로 빡센 바닥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재능이 있는 거를 네 스스로 증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걸 찾겠다고 게임을 하고 밤새서 게임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수준의 재능이 돼도 쉽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재능이 없다면, 잘 모르겠으면 결국 일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네 재능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 모두가 자기는 좀 특별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비슷비슷한 테크를 타고 비슷한 평범한 직장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뭐 나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다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돼서 살고 또 뭔가 특별한 테크를 타려고 한다는 거는 뭔가 대박 아니면 쪽박인 건데, 남들 다 하는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오늘 좀 얘기가 괜히 막 좀 두서가 없고 긴 것 같은데, 장래희망에 대해서도 채훈이랑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될 테니까 또 그때 또 아빠가 얘기를 해줄 일이 많겠지. 아무튼 뭐 지금 아빠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다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